자, 화면을 보시면 나는 두 번 튜닝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한 번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리를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순정 자체가 7000R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는 7000R 이상이어야 되고 출력도 당연히 7000R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매치사의 제품의 PP86 DSP 또는 업7 DSP. 광을 쓰게 되면 입력 채널 수가 무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업7 DSP나 또는 PP86 DSP를 쓰고 또는 헬릭스의 V8 출력이 약간 더 높은 가격도 높지만 헬릭스의 V8 MK2 DSP를 쓰면 간단하게 한 번에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면 센터와 앞도어 스피커, 트위터까지 교체를 하고 뒷도어 교체를 하면 당연히 소리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광생성기, 사운드 힐러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업7 DSP나 PP86 DSP를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음의 사운드를 DSP로 완벽하게 튜닝을 해서 생생한 사운드를 현장감 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튜닝 부품을 아무리 좋은 부품을 잘 써도 조율을 잘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 써서 개줬다. 튜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값만 넣어줘도 고객들은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스피커만 바꿔서 좋아지는 그 소리를 엄청나게 좋아진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튜닝이다. 자, 그런데 튜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튜닝 해놓고 그 소리를 듣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7000R이나 8000R DSP를 써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업그레이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채널이 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위터를 체인버 형식으로 해서 바이앰핑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브우퍼를 추가하는 것도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순정형으로 그 상태로 그대로 줄기되 적당한 저음, 밸런스, 해상력 이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M5.4 DSP를 쓰던 아니면은 6채널 앰프 헤드만 HM2026을 쓰던 기본 시스템을 꾸며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박스형 우퍼까지도 중복 투자 없이 별도 앰프 채널 불필요하게 소리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복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설명드린 적은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 시스템까지 완벽한 원음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초기 시작을 DSP M5.4 DSP나 또는 맨 처음에 설명드린 6채널 앰프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중복 투자가 없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헤드만 카오디오의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든 어디에서든 헤드만 카오디오 골뱅이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차종별 합리적인 시스템 적용 방법 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액튠 사운드 시스템의 RTA 그래프와
마이크를 써서 튜닝을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튜닝은 맞는 튜닝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액튠 사운드 시스템의 C2 우퍼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정도의 사운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스피커인데, 이 센터 스피커는 이 100Hz 이하까지 재생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20kHz까지 재생을 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 도어 스피커는 초저역부터 시작해서 20kHz까지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보여드린 위쪽 RTA 특성 말고 이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앰프에서 출력하는 특성입니다. 자, 이 앰프에서 출력한 특성이 실제 마이크에 어떻게 집적되는지, 지금 여기에서는 2마이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 3개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3개로 튜닝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이크 EQ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른쪽 마이크는 이렇게 부스트 되어 있지만 왼쪽 마이크는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이 저음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들리는 소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쪽, 그러니까 원 마이크를 사용해서 튜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른쪽 마이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빨간색 RTA 그래프를 보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밑으로 큰 딥이 생겼죠. 하지만 왼쪽 마이크를 보면은 적절한 수준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올려서 얘를 이만큼 올렸을 때 왼쪽 마이크가 이대로 있을 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원 마이크를 가지고 튜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순정 상태의 RTA 특성인데 이렇게 피크,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딥, 여기도 이제 피크,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피크와 딥을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상태는 순정 상태인데 DSP로 스피커 교체하고 DSP 튜닝을 할 때 이 피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마이크 두 개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 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하지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원 마이크로 이 신호 자체를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면 틀린 튜닝이다. 이렇게 피크와 딥이 있을 때 얘를 어디까지 DSP로 개선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노하우인데, 기본적으로는 DSP의 이퀄라이저를 손을 대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은 만져도 괜찮지만, 그것은 3dB 이상 올리면은 조금 난감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딥은 사람이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하지만 이 피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를 없애주는 적절한 튜닝은 허용이 되지만, 이 딥을 지나치게 보완하는 튜닝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들었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는 자세가 이렇게 약간 더 밑으로 처지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내 귀가 이동을 했을 때, 내 자세가 변경됐을 때 이런 식으로 피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튜닝의 노하우인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튜닝을 하고 마이크를 여러 개 설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주파수가 이동을 하는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알고서 튜닝을 이퀄라이저를 손을 대야 그 비싼 DSP가 제대로 성능을 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나와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미 방문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그런 튜닝 방법들 대부분은 사실은 좋은 방법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는 가능한 한 여러 개를 쓰는 게 좋다. 피크는 개선을 하되 딥은 개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이 딥을 보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카오디오의 기본은 스테레오입니다. 자, 스테레오라는 것은 L과 R에서 음장감 있게 현장감 있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레오. 사람 목소리도 스테레오입니까? 사람 목소리. 가수가 노래하는 사람 목소리는 모노입니다. 대신에 악기 소리, 주변 배경음은 스테레오입니다. 그렇다면 악기 소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악기 소리는 당연히 좌우측에 있는 트위터, 좌우측에 있는 미드, 악기의 주파수 대역별로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에서는 어떤 주파수 성분이 나와야 됩니까? 센터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센터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순정의 센터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역부터 이렇게 고음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스테레오 음량감을 만든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선명하게 모노로 잘 나오는 사운드를 만든 것입니다. 자, 순정은 이렇게 만듭니다. 왜? 순정의 스피커 성능이 떨어지는데 좌우측에 있는 이 트위터의 방향,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는데 고음은 직진성이 큽니다. 그래서 30도 이상 틀어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 고음역대가 이렇게 12km 이상에서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안 나오는 데다가 엄청 높은 고음을 넣어봤자 찌그러지는 소리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km 이상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고 내 고개를 앞으로 하면 트위터가 여기에서 직접 내 귀에다 쏴주는 것인데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트위터에다가 과도하게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트위터보다 뒤쪽에 가 있는 거죠. 각도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차량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그 다음에 덩치가 클수록 이 트위터하고 각도는 더 틀어지게 됩니다. 소리는 더 멍청하게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순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센터 스피커 때문입니다. 이 좌우에 있는 이 녹색 선의 좌우에 있는 이 출력이 아니고 지금 이 RTA 상에서 고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센터에서 나오는 이 고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모노 같은 선명한 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순정 외장 앰프면은 일반 오디오보다 조금 좋게 들릴 따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200, 300, 400, 500, 1000만원 돈을 들여서 소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튜닝이 필요한 것이죠.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Hz나 300Hz 이하는 잘라버리고 여기도 이 센터에서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악기 소리, 사람 목소리를 넘어서는 주파수 대역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상력 있는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의 레벨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이냐, 역시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센터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올 것이냐가 바로 공간감, 그 다음에 이 트윗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올 것이냐, 어느 레벨로 설정할 것이냐도 역시 공간감입니다. 카오디오는 밸런스와 공간감인데 이 밸런스와 공간감을 무시한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스피커만 바꿔도 그 소리 나옵니다. 트위터만 바꿔도 청음 동영상 찍으면은 튜닝 해놓은 소리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청음 동영상은 딱 두 가지, 출력이 높아졌습니다, 저음이 커졌습니다 라고 할 때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소리가 선명해요, 뭐가 좋아요, 이것은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고. 왜냐? 카오디오 자체가 공간감과 밸런스인데 이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공간감과 밸런스는 완전히 무시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는 청음 동영상이 필요가 없다. 그럼 뭘 믿고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냐? 뭘 믿고 카오디오 샵을 찾아갈 거냐? 제 얼굴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어떤 고객에게도 과도한 튜닝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봉급장애를 해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것, 그런 사운드 튜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됐다는 것은 중복 투자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야 이게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시스템 구성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앞 도어 스피커를 선택할 때는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외장 앰프는 광 생성이 가능해서 원음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것. 액튠 G70, G80 시리즈에서 액튠과 렉시콘이 있는데 원음 사운드를 만들 거라면은 렉시콘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돈 들여서 렉시콘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선택 하나 안 하나 시스템은 동일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옵션에서 돈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RTA 마이크를 몇 개 써서 어떻게 튜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식으로 튜닝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의 레벨과 스테레오, 모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음에 대해서 카오디오는 밸런스와 공간감이기 때문에 청음 동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오디오 튜닝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꾸며줄 것인지,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튜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소리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준 소리를 듣고 고객이 만족하는 것은 저의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차종별로 튜닝하는 방법, 합리적인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 영상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저는 광고 수입을 받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튜닝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즐거운 운전, 음악을 즐기면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옆 사람에게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